자, 이제는 250페이지 보면요. 아까는 원형지고 지금 원형지가 아닌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서 3분의 1은 원형지를 했던 건 공급 방법이고 지금 여기는 이쪽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수용했을 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공사가 완료돼서 공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일 먼저 공급하면 방법이 먼저 나오고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방법은 원칙은 뭐에 의해야 될 거냐? 여기는 앞에처럼 이쪽처럼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법은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이냐? 원칙 자체는 경쟁 입찰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쟁 입찰 방식을 가져간다. 할 수 있어요. 경쟁 입찰. 자, 그러면 경쟁 입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외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추천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수의 계약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 방식과 수의 계약 방식이 있다. 그래 보겠죠. 그럼 제일 먼저 이 방법은요,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제출해 주냐? 지정권자한테. 그래서 비행정청이라, 비행정청. 그럼 LH공사도 마찬가지예요. LH공사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 구청장을 경유해서 제출해 주는 거예요. 제출해 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첫째, 교재 보세요. 보면 거기 250페이지에 있죠. 250페이지에 보면 공급 계획 제출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누구를 경유해야 된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경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행정청이 아닌 자라는 게 결국 뭐예요? 비행정청이죠. 그 LH공사도 경유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방법은 우측에 있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얘기할 거냐? 실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하는 겁니다. 실식에서 정한 방법. 단 방법은 뭐가 원칙이다? 경쟁 입찰. 네, 두 번째는 추천 방식이 있어요. 추천 방식 우리끼리 그냥 세게 발음해서 자, 이렇게 좀 세게 좀 발음하자고요. 단추 공장이라 원래 단주 공장 그런데 단독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주라는 것은 주택법에 있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그거는 임대주택도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공공, 택지, 공장, 용지. 그래서 단축 공장 이래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방식은 나머지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수의계약 봐봅시다. 어떤 경우 수의계약하느냐? 깡패들은 무슨 계약이죠? 수의계약이죠. 국가지단체 수의계약할 거 아닙니까? 또 아까 선수금 받은 애 뭐 해야 되겠죠? 수의계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거기 면적이 낮아서 이웃사람이 사지 못하는 이웃사람이 사야 될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수의계약. 또 앞서 보면 경쟁 입찰을 했는데 몇 회 이상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럼 무슨 계약해야 되겠죠?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수의 계약 방법이라는 것을 가서 보면 9가지를 다 외울 거 없지. 우선 단축 공장만 외워두면 나머지 아니면 다 무슨 방식이다? 수의 계약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격은 이제 원칙적으로 뭘 가져가느냐. 여기 가격은 감정 가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기준점으로 해서 감정가격은 뭐죠?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최고 경제 입찰하면 최고 낙찰자한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최고 낙찰자인데 그럼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감정가격 이하가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지 출제됐던 겁니다. 그럼 감정가격 이하라는 건 왜 감정가격 이하 주냐? 정책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북구청에다가 북구 쪽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치 사업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가서 조성된 걸 갖다 싸게 주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 또 어떤 경우는 학교용지, 깡패용지 있잖아요. 원가로 주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 이하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대주택,
그 다음에 밑줄 칠 것이 있어요. 252페이지 2번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자 무슨 시설은 제외? 유류시설은 제외. 유류시설은 제외. 제외. 자, 그렇게 주면 시험 문제 나오도록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뭐다? 어떻게 한다? 감정가격 이하. 단 무슨 시설만? 유류시설만 제외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이었다면 우리가 수용 방식을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게 가격과 방법. 알겠죠? 그 중에 원형지 방법은 얼마까지 알 수 있다? 3분의 1. 최고 많이 나온 게 이거다. 자, 그걸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은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니까 이 절차가 있죠. 환지 방식은.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러고 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가서 환지 처분, 절차 순위 이겁니다. 순위는 환지 처분하고 나서 등기, 나의 청산,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쉽게 나가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거죠. 왜? 몇 평짜리 몇 평 주겠다는 게 반드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환지 계획이라는 건 주든 안 주든 알겠죠? 무조건 계획을 잡는 걸 뭐다? 환지 계획이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 시행 기간이 자 짧게 된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게 장기화될 경우는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면 너무 장기간 되면 누가 문제됩니까? 개인 걸 지금 빼앗은 것도 아니고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기화됨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는 뭐냐? 우리가 사건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건 제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사건 제약을 줄이는 방법,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환지 예정 지정이라는 건. 그 얘는 반드시 저것처럼 must입니까? can입니까? 자, 지금 제가 설명 잘못한가요, 그럼? 사업이 단기할 때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업이 어떤 때만, 장기화될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제 할 때 분명히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정할 수 있다. 근데 해야 한다 이렇게 장난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공사가 완료됐죠? 환지 처분. 자, 저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정한 대로 해주는 걸 뭐란다? 환지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속 처분이라고 해요. 기속 처분.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한다. 요것이고요. 그러면 거기는 환지 정한 대로 해줘야 된다. 할 수 있고 등기하고 청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환지계획 작성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작성. 작성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 그래서 이건 전부라든 일부라든 반드시 작성해야 돼. 머스트. 그리고 환지계획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갖다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용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자 이건 지금 땅을 기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땅을 기준점으로. 그렇죠? 그래서 땅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불양장됐던 땅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땅. 그 요게 만약에 그래서 국어 아니면 도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맹지 아닙니까? 그럼 효율적이어서 비효율적이었어요? 비효율적이죠. 그럼 이 땅들에 대해서 뭐가 해야 될 거냐? 자, 강제로 교환 분합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국어를 만들어주고 나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 하얀 땅을 갖다 노란 땅으로 돌려주기 위한 계획을 잡는 걸 무슨 계획이라 한다? 환지 계획인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럼 제일 먼저 하얀 땅을 노란 땅으로 잡으려면 거기 내용 중에 제일 먼저 포함할 것은 땅이니까 필지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몇 평짜리를 돌려주겠다는 것으로서 필지별 뭐가 나와야 되겠죠?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필지별 명세. 명세란 건 뭐죠? 명확한 세목.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하얀 땅이 예를 들어서 4번지 땅이다. 갑땅이고 면적이 얼마다? 위치가 어느 거다? 토질이 뭐다? 알겠죠? 이런 걸 명확히 해주는 것. 알겠죠? 명세가 있어야 되겠죠. 명세. 그럼 여기 보면 이 4번지 땅에 대해서는 자, 만약에 갑거다. 그러면 갑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만약에 을이 여기에 임대차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저당 잡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필지별, 권리별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제가 면적이 줄어들면 담보 능력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료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필지별, 권리별 청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청산 대상 무슨 명세? 토지 명세, 환지니까. 그래서 이런 필지, 권리별 뭐 해야 되냐면 청산해줘야 돼요. 청산 대상 무슨 명세? 토지 명세. 예정지 명세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봐보세요. 이렇게 어떤 도로를 갖다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도로는 개인한테 돌려주는 거에 돌려주지 않는 땅입니까? 돌려주지 않는 땅이죠. 그럼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한자로 쓰면 보류지. 무슨 지? 보류지. 보류.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 누가 갖고 있냐? 사업 시행자나 아니면 기타 정한 바에 의해서 보류지. 그래서 보류지 명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또 그럼 여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자,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필요하지. 그걸 갖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을 뭐란다? 채비지. 그래서 이거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명세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보류지라는 건 돌려주지 않는 땅. 그럼 결국 따지면 뭐예요? 무상으로 귀속된 겁니다. 그 중에 채비지도 역시 개인한테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채비지나 보류지나 다 넓은 의미에서 뭐라 한다?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보류지. 자, 그래서 이 보류지 중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 그래서 뭐다? 자, 이거 학계론 시간 대체제 배우잖아요. 뭐로 대체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래서 채비지 땅을 얘기한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비지 명세, 보류지 명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이렇게 이것이, 이 도로 같은 이것 자체가 뭐라면, 감보율이라고 그래요. 개인 땅 중에서 떨어져 나간다. 무상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면적은 변함이 없지, 전체 면적은. 그러나, 줄어든 면적이 많을수록,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거의 다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사람도 있어요? 못 주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못 주는 사람은 어떻게 줘야 돼요? 못 줘, 그럼 끝나죠? 그렇죠. 나가,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땅을 갖다 줘야 되는데 꼭 거기는 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다 줄 수 없으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건물을 줄 수 있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물을 주는 걸 입체 환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적인 사람은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법하게 갖고 있는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무슨 환지? 입체 환지. 그래서 3년 전에 입체 환지가 시험지 났던 거 아닙니까? 입체 환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입체 환지. 그 다음,
거기에 그 밖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입체한지는, 규모, 전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정한사항. 그럼 국토교통부 정한사항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 부담률, 비례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평균 부담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비례율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갑이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을 예를 들어서 8억짜리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8억짜리 땅 갖고 있는 게. 그럼 여기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가치는 증가되겠죠.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하면 가치는 증가돼, 안 증가돼? 증가되겠죠. 그럼 가치를 증가시키려면 여기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그렇죠? 그럼 총 비용을 들여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비용을 들여서 가치가 증가됐으면, 알겠죠? 그 중에 내 땅값은 어느 정도 올랐을까? 이걸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평가시로 따지는 것을 평균, 거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 부담률이라고 그러고, 면적시로 따지면 토지 부담률이라는 거예요. 내 땅 중에서 얼마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 보면 그 밑에 있죠. 자, 평균 토지 부담률 즉 공식 지금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또 그거 하면 되니까. 그러면 비례율이란 말이 바로 255페이지 한번 봐봐요. 2번에다 별표만 쳐놓으세요. 일단 255페이지 2번. 자, 이 뜻은 뭘 갖다 얘기할 거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총 공사를 들여서 전체 땅 가격이 얼마 올랐느냐? 알겠죠?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가격이 오른 것 가지고, 그럼 내 땅 가격이 얼마까? 이렇게 따지는 걸 권리가액. 전체로 몇 배 올랐냐 따지는 걸 비례율. 알겠죠? 그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공사를 통해서 전체 가격이 얼마 올랐다, 몇 배 올랐다. 사업하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배 올랐다, 그런 것 같다, 뭐라면 비례율. 그 몇 배 올랐으면, 내 땅 가격, 만약에 그래서 4배 올랐다, 4배 곱하기 내 땅 가격 8억 하면, 내 가격, 실제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권리가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같이 하면 되니까, 지금 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건 박스 안에 보면, 4번에 있어요. 자, 무슨 한지가 무슨 한지가 있다? 평면 한지가 있고 입체 한지. 그럼 평면 한지란 건 말 그대로 뭐로다 주는 거야? 그렇지. 토지로. 땅으로 주는 걸 칠한다는 거야. 그래서 환지 전에 토지의 권리를 조성된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 한지인데 무슨 한지? 평면. 그 다음 땅에 있는 것을 갖다가 땅이나 건물 주거나 건물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 불법 건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걸 갖다 무슨 한지? 입체 환지. 이렇게 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 거는 여기는 이제 이겁니다. 시험을 할 때 내용 중에 뭐라고 장난치냐면 청산 대상 무슨 명세가 있는 거죠? 토지 명세. 근데 건물 명세라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거만 조심하면 돼. 여기는. 자, 나머지 필요 없고. 그다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작성 기준. 여기 내용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는. 그 얘기는 원칙은 뭘 취하고 있느냐? 절충주의. 이걸 갖다가 다른 말을 쓸 때 실무에서는 적응환지라고 씁니다. 적응환지, 절충주의. 그 뭐뭐를 갖다 절충했느냐? 하나는 위치, 지목, 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적주의와 토질, 토양의 질, 토질, 수리, 물의 이용 권리,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치, 지목, 면적, 그걸 면적주의.
토질, 토양의 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을 평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절충주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산행학습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여기에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00평짜리 답. 그 면적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00평이라도. 자, 천수 답하고 문전 옥답. 어느 게 좋은 거죠? 그렇지. 문전 옥답이 좋은 거죠. 자, 왜? 문전. 위치가 굿이란 얘기죠. 문을 열면 내 땅이라는 겁니까? 위치가 굿.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옥이란 말은 뭐죠? 토질. 토양의 질이 좋다는 거죠. 답은 지목 아닙니까? 왜? 천수란 건 위치가 극악 상태에 있다는 거죠. 어디 밑에 있다는 얘기야?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 밑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람쥐 놈 같은 걸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수. 지금처럼 비가 와야 농사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수리가 안 좋은 거잖아요. 물의 이용 권리. 그러면 이걸 모두 고려해줘서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이용 상황이라는 건 그겁니다. 아무리 답이라도 농사 안 짓고 걷다가 예를 들어서 특작이라든가 아니면 걷다가 실질적으로 대처럼 쓰고 있다. 그러면 틀려져요. 그것도 가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는 첫째가 바로 뭐냐? 환지 부지정. 뭔 뜻이냐? 환지를 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고, 뭐 하겠다? 떠나겠다. 나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못하니까 자, 못 주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떠나라 이렇게. 그래서 쉽게 해서 환지 부지정은 자, 신청과 동의에 의해서 부지정하는 경우가 있겠고, 신청 동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과소하니까 땅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줘.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봅시다. 신청 동의란 말은 가장 시험 문제 나왔던 예문이 최고 많이 나왔던 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누구한테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 주인한테 떠나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도 누가? 토지 소유자 신청. 근데 거기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나 떠나면 임차권자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죠. 그럼 그 사람 무시해야 돼? 동의해야 돼? 그렇지. 그게 바로 시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 동의를 얻어야 부지정하지, 얻지 못하면 부지정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게 최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박스 안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박스 있는 쪽에 보면, 자, 거기 보면 분명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박스 위에 보면 있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면적을 고려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은 증감, 과수잖아요. 과수할 때도 뭐 한다? 부지정이라고 그 뒤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수. 너무 작아도 못 주겠다. 못 주겠다 했겠죠. 그 다음, 나가서, 그럼 요거는, 위에 거는 누구까지 동의를 얻어야 된다? 꼭 임차권자까지 동의. 꼭 아셔야 돼. 자, 소유자도 있지만,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 동의는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 다음, 여기는 과수는 직권으로 못 줘. 그랬는데 떠나라. 못 줘. 그 다음, 증감 환지할 수 있어요. 무슨 환지한다? 증감 환지.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직권으로다가 가능한 겁니다. 직권. 늘려준다, 줄여준다, 증감. 그 다음 교과 순서할게요. 자, 입체 환지.
그럼 뭐라 했어요, 그럼요? 입체한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부터 해. 너 떠날래? 아니면 건물에도 받을래? 이렇게. 그래서 미리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통지. 그럼 통지해놓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그 다음에 1회 안에서 20일 연장해 줄 수는 있어요. 요때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 이게 과거에 지금부터 10년 전하고 차이 있어요. 10년 전은 그냥 뭐 했느냐? 가서 동의하면 받았지만 지금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중에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기간 258페이지 파란 박스 안에 보면 신청기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슨 날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에 며칠? 30일에서 60일. 그 다음에 며칠 연장할 수 있다?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신청을 하는데, 자 보세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원래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서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땅이 있어요. 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물, 땅과 건물. 그럼 여기 가져가서 받고자 하는 것이, 자, 입체 환지는 그 중에 집합 건물 중에 구분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알겠어요? 구분 소유권을. 자, 근데 이 땅 가격이 이 건물, 요 구분 소유 받는 이 건물 가액과 비교해서 요 땅 가격이 70% 이하다. 그럼 신청할 수가 없어요. 몇 퍼센트 이하면? 70% 이하면. 70% 이하면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격이 7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할 수 있는, 여기 코딱지만 땅이 있더라도, 요게 바로 뭐이면? 주택이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안 따지고, 주택이면. 이게 따지지 않습니다. 주택이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거. 예외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중간에? 돼 있죠? 자,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신청했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미리 공급해 줘야 되겠죠. 공급은 1대1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보겠지만, 뭐로다 주는 게 원칙이다? 1대1. 그럼 우리가 공급 주택의 수라고 거기에 또 258페이지 밑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1대1 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외가 뭐가 있습니까? 소유한 만큼 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소유한 만큼 줄 수 있다는 말을 보면 거기에 박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은 가진 만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근로자, 관사, 숙소로 쓰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다? 깡패 사촌들. 깡패 사촌들. 국가 지단체. 알겠죠? 이들은 무조건 가진 만큼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거냐면 봐보세요. 소유만큼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투기적 세력으로 다 지분 쪼개기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투기적이다 그러면 줘야 될까? 현금으로 청산해 줘야 될까? 현금으로 청산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주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은 또 이제 뒤에 가서 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페이지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259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파란 박스 말고 하얀 박스 있잖아요. 제일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1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눴다. 이 사람 뭐죠? 투기 세력 아닙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지. 근데 토지와 건물을 하나인 걸 갖다 2개 이상으로 나눠놨다. 누구로가 건물은 내 거고 땅은 네 거다. 이렇게 나눴다. 투기 세력 아닙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지를 갖다가 여러 쓰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대지에다가 집합 건물 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공동주택으로 짓다면 지분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똑같아요, 이게. 거기서 뭐라냐? 다음 중 가로쳐 놓고 여기에 그 소유만큼 주는 사람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무식한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자, 왜?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쳤다. 그렇지, 무식한 사람이지. 왜? 자기는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만 받겠다는 소리지.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입체 환지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무슨 환지? 입체 환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걸 했으니까 다시 앞으로 와야죠. 앞으로 오면 참고니까 앞으로 오면 이제 뭐가 있느냐? 공공시설 용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공시설 용지. 제가 맨날 얘기하면 공공자 들어가면 누굴 뜻한다? 깡패를 뜻한다. 걔는 면적, 위치 이런 거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자, 우선은 저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 받지 않는다? 적용받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 용도가 폐지돼서 용도가 폐지된 땅 그걸 갖다 이제 뭐라 하면 비환지. 이게 이제 실무에 쓰는 용어인데 원래 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날비자, 아니 비자가 아니라 날라간 땅 이겁니다. 그 날라간 땅에 대해서는 비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가장 끝에 있는 게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신도시가 형성돼. 그럼 그 파출소 가지고 그 기능을 다 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걔는 어디로 가야 돼? 최고 좋은 자리 가서 앉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파출소, 기존의 파출소를 갖다 뭐라 하면 그걸 비환지라 그래. 그럼 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폐지하면 얘는 분명히 파출소 용지는 엄청 크게 갔잖아. 그럼 여러분은 돌려줄 수 있는 땅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땅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서 다른 사람 땅으로 줘야 되겠지. 그렇죠? 철거해서 다른 사람 땅으로 준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거기 257페이지 보면은 그 못하게 된 토지의 끝에 보면 이를 뭐라 그랬어요?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이다. 이런 얘기 쓴 겁니다.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채비지가 있고 무슨 지가 있다? 보류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환지기를 작성한 겁니다. 그럼 이제 작성했으면 요거 설명하고서 이제 예를 들고 끝날게요. 자, 인가 받습니다. 자, 이게 가장 시험 문제 꼭 주의하라고 꼭 써주세요. 여기다가 인가 받는 거 꼭 주의. 한 장 넘겨보시죠. 인가. 자, 인가라고 나오죠. 260페이지. 앞에 설명했죠. 인가. 260페이지. 인가. 갖다 꼭 별표점이고. 자, 왜 그러냐? 인가는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받죠? 자, 비행정청만 받아요. 그러면 LH공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봐,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받습니다. 깡패만 안 받는 거잖아. 제가 언제 공공시행자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정청, 비행정청 나누고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나눴잖아요. 그걸 꼭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인자만 안 받고 나머지는 다 받는 거예요, 인가를. 그러니까 행정청만 안 받고 나머지 다 받는 거예요, 인가를. 그래서 요걸 꼭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받느냐? 자, 시장,
군수 누구한테 받죠? 구청장한테. 이게 바로 시험지 나오면 맨날 시도사, 지정권자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최고 많은 함정 문제 나와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받는다? 자가 어디죠? 제주도 같은 경우 알겠죠? 자치도.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요. 그러면 인가 받은 사항을 갖다가 변경하겠다. 그럼 다시 뭐 받아야 되죠? 인가 받죠. 근데 이게 경미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까 분명히 제가 설명했는데 그냥 한다 그랬잖아요. 도시개발법은 뭐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어요? 조합 설립, 인가만. 경미한 거, 신고하는 거 두 가지만. 나머지는 다 이랬잖아요. 이게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거다. 그럼 인가할 때 절차는요, 가서 이걸 갖다가 공람시켜요. 10살 이상. 알겠죠? 10살 이상 공람시켜요. 행정처는 비행정. 그러면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러면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반영 여부를 며칠 내에 알려준다? 60일 내에 알려줘야 돼. 며칠 내? 60일 내에 알려준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환지 계획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요 내용을 잘 이해 못한 사람들 위해서 한번 이렇게 숫자적 개념을 설명할게요. 자, 숫자만 가지고 확인시켜주고 끝납시다. 자, 만약에 여기 지번이 있어요. 지번 4, 5, 6, 7, 8 쭉 나가서 여기 만약에 13번까지 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갑 있고 을 있고 병 있고 정 있고 파출소가 있겠고 파출소 공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얀 마지막에 개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얀 면적. 그럼 면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0, 400, 300, 200, 100 쭉 나가서 50.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노란 같은 새로운 게 등장하면 이걸 뭐라 그랬죠? 감보율. 돌려주는 거다, 돌려주지 않는 거다? 돌려주지 않는 거. 내 땅 중에 무상으로 빼서 나가는 거. 그래서 면적시로 하는 거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감보율이라고 해요. 그럼 감보율은 50%를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 감보율은 50%가 원칙이고, 만약에 60%까지 하려고 그런다면 가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가 할 수 있어. 근데 60%를 넘으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50%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감보율하면 얘는 얼마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250. 자, 250 받고 얘는 200, 150, 100. 얘는 안 받잖아.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건 감보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얼마죠? 25. 쭉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 중에 대지 분할의 최소 건물을 짓는다면 이걸 대지 분할 최소 면적을 갖다 200제곱미터를 갖다가 기준 면적으로 잡아준다면, 돌려준다고 생각한다면 분양해주는 조건을 얼마? 200씩 돌려준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250 받을 걸 200 받았잖아. 뭐 된 거죠? 감한지가 된 거잖아. 줄어든 거잖아. 말할 필요 없어. 가서 감한지 직권해준대요. 자, 얘는 200 받을 거 200 받았죠. 뭐 하는 거야? 적응한지, 절충주의. 나 얘는 150 받을 거 200 받았잖아요. 뭐죠? 증한지.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얘는 100을 갖다 있는데 100을 더 할 수는 없잖아. 여기 있는 애들 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들 중에 자, 너는 과수하니까 떠나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떠나던가 소위 부지정하던가 아니면 뭘 갖다가 입체 판지를 신청하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적으면, 대비가 너무 적으면 못 줘. 직권으로. 알겠죠? 할 수 있겠고. 자,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면적과 상관없이, 가격과 상관없이 있는 건 주택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입체한지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보세요. 이 파출소. 얘는 그 기능 가지고 담당하지 못하니까 지가 가장 좋은 아무 자리에 가서 크게 앉아. 그걸 갖다 아까 뭐라 했어요? 공공실은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요 땅을 갖다 요 100이라고 하면 8번지 이 땅을 뭐라 하면 비환지. 소위 불용지라고 그래요. 불용지. 용도가 폐지돼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땅으로 다 둬야 되겠지, 이걸. 다른 사람 땅으로.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땅으로 돌려준다.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나타난 것을 미리 작성한 걸 뭐란다? 환지 계획. 작성했으면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비행정청만. 누구한테?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걸 인가해줄 때 공람시킨다. 14일 이상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의사 제출하면 반영 여부는 며칠 내? 60일 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환지서부터 해서 정비법의 정비 사업 시행 전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